자, 그러면 이제 요 아미노산들이 이제 결합을 하거든. 그죠? 세포 안에서 이제 어떻게 왜 결합하는지 그건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자, 하여튼 아미노산 이제 결합을 해. 자,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쭈르르르르 이제 결합하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아미노산이 이제 결합을 하는데 요게 중요합니다. 잘 봐.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어. 뭐 같은 종류의 아미노산이 두 개가 결합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종류가 결합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 또 이렇게 또 다른 아미노산이 하나가 또 이렇게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결합한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쪽 아미노산에 여기 카복식이 있지, 그지? 여기 카복식이라 그랬지? 그 다음에 이쪽 아미노산에 아미노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네 사이에 이제 결합을 하는 건데, 결합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있죠, 요거. 이거 봐봐. 카복식 요렇게. 요거 뭘 것 같아? 물이야, 물. 얘네 사이에서 이렇게 물 분자가 하나 이렇게 빠져 나오면서 여기 이제 탄소하고 질소 사이에 직접적으로 결합하게 되거든. 자, 이렇게 두 분자가 결합할 때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탈수 축합이다, 이렇게 불러. 탈수 축합.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물이 빠져나간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여기 있는 탄소와 여기 있는 질소가 직접 결합한다고. 그럼 그 결합한 부분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탄소 있지? 여기 이제 산소가 하나 있고, 여기서 OH가 없어졌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결합하거든? 요 부분이 요렇게 돼, 결합하면. 요 결합 부위, 요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요거 아주 중요한 거. 펩타이드 결합이다, 이렇게 불러. 뭐라 부른다고, 요거?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불러. 펩타이드 결합. 아주 중요한 거.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선생님이 그 결합한 실제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야지.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인 거지, 이런 식. 이런 식인 거야, 이런 식. 알겠어? 얘네 둘 사이에서 물이 빠져나오면 결합하면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 결합한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아미노산이 두 개가 결합했잖아. 그럼 이렇게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든 얘를 뭐라 부르냐면, 두 개라는 뜻이 다이야, 다이. 그래서 요 놈 전체는 다이펩타이드라고 부르는 거야. 다이펩타이드.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자, 선생님이 아미노산 하나를 그냥 동그라미 하나로 표현해 볼게. 그럼 아미노산이 이렇게 두 개가 결합하지. 그럼 요 결합한 부분 뭐라 부른다고? 재훈아? 결합한 부분 뭐라 부른다고? 펩타이드 결합이라 부른다고. 지금 여기 지금 펩타이드 결합이야.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만 결합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두 개가 결합한 얘는 다이펩타이드라 부른다 그랬지? 만약에 아미노산이 이렇게 세 개가 결합했어. 그럼 이건 트리펩타이드라고 불러. 그럼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이 졸라 많이 결합해. 졸리 많이 결합해. 폴리 결합해. 폴리펩타이드. 많다는 뜻이 폴리란 뜻이야. 아미노산이 무수히 많이 결합하면 이제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 자, 만약에 아미노산이 N개가 결합을 했대. 그러면 그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 한다 그랬잖아. 그럼 아미노산이 N개가 결합했을 때 걔네들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몇 개 있는 거야? N-1개지. 아미노산이 두 개일 때 펩타이드 결합 하나 아니야. 아미노산이 세 개면 두 개잖아, 펩타이드 결합이. 결합한 부분들 다 펩타이드 결합이라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몇 개가? N-1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겠어? 자,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게. 선생님이 아까 봐봐.
펩타이드 결합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물이 하나 빠져나가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이때 아미노산이 N개가 결합할 때 자, 빠져나간 물 분자수 몇 개야? 똑같이 야, 펩타이드 결합 하나 만들어질 때 물 하나 빠져나가는 거거든. 그럼 펩타이드 결합이 N-1개 만들어질 때 빠져나간 물 분자수도 몇 개다? N-1개다. 그지? N-1개. 일단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자, 아미노산이 이제 몇 개가 결합했느냐, 어떤 순서로 결합했느냐, 어떤 애들이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거든. 자, 그러면은 자, 만약에 예를 드는 거야, 얘. 아미노산이 3개가 결합해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아미노산이 종류는 20종류가 있다 그랬다. 그 중에서 니네가 임의로 3개를 결합시킨 거야. 그러면 그때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는 몇 종류냐? 종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봐. 특히 세화 친구들은 이거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거든. 몇 종류의 단백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미노산이 3개를 결합한 단백질이라 그러면 내가 얘기하자. 같은 애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 C들을 표현하자면 아미노산 같은 애가 A가 결합할 수도 있고 B가 결합할 수도 있고 C 결합. 그러니까 각각의 아미노산이 20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 아니야. 얘도 20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 아니야. 얘도 20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 아니야. 다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만들어질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는 20의 몇 승? 3승. 응용하면 자, 만약에 아미노산이 N개가 결합하면 그러면 그때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는 몇 종류? 종류는 몇 종류? 20의 N승이지.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왜 밑 지수라고 하잖아. 밑은 무조건 20이야.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종류이기 때문에 이건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종류라는 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똑같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지수가 이제 바로 뭐야? 결합한 아미노산의 개수라고 보면 돼. 그래서 니네 요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알겠니? 요것도 꼭 기억해야 돼. 알겠어? 자, 그런데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또 뭐가 달라지냐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위 말하는 폴리펩타이드의 구조가 달라. 구조.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단백질에 이거 다 써놔야 된다. 다 써놔야 돼.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지거든. AAB랑 ADA랑 다르지. 순서가 달라도 다른 거지. 무조건. 그지? 그 아미노산이 그러니까 여기다 말로 써주면 이렇게 돼. 결합하는 아미노산의 개수, 종류, 순서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돼. 다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따라 또 결국 뭐가 달라요?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인 거야. 얘네들이 몇 개가 어떤 애들이 어떤 순서에 따라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조가 달라지거든. 결국 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선생님이 폴리펩타이드라고 한다 그랬지. 아미노산이 무수히 많이 결합하면 그 폴리펩타이드가 곧 단백질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다 추가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구조가 다르다고. 구조가 달라지는 거야. 구조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보면 그냥 하는 일도 다른 거야.
자, 그러면 단백질의 구조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페이지로 선생님이 이제 55페이지 얘기를 하는 건데 잘 봐봐. 선생님이 그냥 동그라미 하나를 아미노산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 그럼 아미노산이 자, 쭉 그냥 계속 결합하는데 그냥 일직선으로 계속 이렇게 선형 구조라고 하거든. 그냥 직선으로 쭈르륵 그냥 결합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는 구조가 1차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차 구조. 1차 구조. 1차 구조라. 그냥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그냥 뭐 별거 없이 그냥 쭈르륵 일직선으로 붙어 있으면 얘는 1차 구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아미노산마다 위에 뭐가 다르다 그랬지? 지원. 아까 곁사슬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럼 이제 아미노산마다 여기 곁사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곁사슬끼리 또 서로 지들이 잡아당기는 경우도 있어. 그럼 잡아당기다 보면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결합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이런 식으로 결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요 아미노산에 있는 곁사슬하고 요 아미노산에 있는 곁사슬이 잡아당겨 가지고 이렇게 꺾여.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가 이렇게 계속 마치 병풍처럼 꺾여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여러 개 아미노산들이 결합한 애들이 곁사슬들끼리 잡아당기다 보니까 이렇게 꼬여갖고 나선 형태가 될 수도 있어. 지금 여기 내가 선으로 그렸지만 여기 이렇게 여러 개의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쭉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걔네들끼리 이제 잡아당기다 보니까 꺾이는 게 아니라 꼬여가지고 이렇게 나선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럼 이렇게 꺾여 있거나 나선 형태인 거를 우리가 2차 구조다 이렇게 불러.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병풍처럼 꺾여져 있는 2차 구조는 또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베타 병풍 구조 이렇게 표현해. 베타 병풍.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나선처럼 꼬여 있는 2차 구조일 경우에는 요건 알파 나선 구조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해. 알파 나선 구조. 얘는 베타 병풍.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결합했는데 걔네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꺾여 있거나 걔네들이 이렇게 나선 형태로 꼬여져 있으면 그런 폴리펩타이드는 2차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런 2차 구조를 갖는 애들이 뭉쳐가지고 덩어리가 하나 만들어진 거야. 자 병풍 구조를 갖든지 나선 구조를 갖든지 걔네들이 뭉쳐서 하나 덩어리처럼 돼버렸어.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3차 구조라고. 3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풍 구조를 갖는 애인데 그 병풍 구조 갖는 애들이 이렇게 이제 막 뭉쳐가지고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하나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졌다고. 그럼 이렇게 덩어리진 애를 3차 구조로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 다음에 그 덩어리진 애들이 또 여러 개가 모여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단백질이지만 또 그런 큰 덩어리진 애들이 여러 개가 모이는 거야. 그걸 4차 구조라고 해요. 덩어리진 애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큰 덩어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그럼 이 전체는 4차 구조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해됨? 이렇게 나선처럼 된 애들이 이렇게 막 엉키고 설켜가지고 3차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런 3차 구조를 띠는 단백질 덩어리들이 모여서 더 큰 덩어리를 만들었어. 그럼 그거는 4차 구조라 그래. 자, 대표적인 4차 구조를 갖는 단백질에 뭐가 있냐면 바로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대표적인 애야.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애가 대표적으로 4차 구조를 갖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단백질이 어떤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어떤 기능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걔네들이 하는 일, 성질이 달라집니다. 알겠네? 자, 그러면 단백질이라는 애가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얘네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야. 자, 그럼 우리 몸에서 도대체 어느 부분이 단백질로 돼 있냐? 아까 하나 예를 들었지? 어디? 이는 머리카락. 자, 단백질의 뭐 기능?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 몸을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뭐 있어? 니네 피 속에 헤모글로빈이라는 애가 들어있어서 이것 때문에 피가 빨간색을 띠는 거거든. 그리고 니네 우리 피 났을 때 이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입술로 이렇게 피 살짝 먹으면 쇠 맛이 나요. 얘 때문에 그래. 여기에 이제 철이라는 원소가 들어있거든. 철이라는 원소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애. 혈액.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얘기했지. 나는 지금은 없지만 곧 생길 거라고. 그지? 근육. 근육도 우리 몸에서 주로 단백질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니네 혈액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끼고 있는 이유가 뭐지? 코로나 때문이잖아.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인 거지. 그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그걸 없애는 물질이 생기거든. 항체라 그래. 항체도 단백질로 돼 있어. 항체. 자, 그 다음에 니네 나이에 지금 굉장히 왕성하게 분비되고 있어. 그래서 니네가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목젖이 튀나오고 막 턱수염 나고 코수염 나고 막 이렇게 겨드랑이 털 나고 이런 소위 말해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이유. 그리고 이제 키도 크고. 그러니까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 있어. 호르몬. 그지? 물론 이제 2차 성징을 나타내는 호르몬은 이제 좀 이따 또 번외로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들. 호르몬들. 자, 그 다음에 우리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뭘로 되어 있다고? 세포로 되어 있다 그랬지. 그럼 세포라고 하면 반드시 세포막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 그 세포막에 또 성분이야, 단백질이. 세포막. 뭐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로 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니네가 몇 개 좀 외워야 되는 게 있어. 단백질의 이름을 좀 몇 개 외워야 되는데, 자,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이름 외우세요. 케라틴. 알겠니? 케라틴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외우십시오. 헤모글로빈 자체가 또 단백질 이름이야. 자, 그 다음에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있거든. 액틴이라는 단백질이 있고요. 마이오신이라는 단백질이 있어. 요거. 자, 적어도 요 네 개는 꼭 이름까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머리카락 구성하는 단백질 이름은 케라틴,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근육을 이루는 단백질의 이름 액틴과 마이오신. 요 네 개는 좀 필히 암기를 좀 해주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번외로 얘기하자면 이제 항체 같은 경우는 이제 감마, 뭐 이거는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감마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돼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요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 니네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건 누구? 케라틴, 헤모글로빈, 액틴, 마이오신. 요 네 개. 자, 그 다음에 또 조심할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괜히 그렇게 하고 헷갈릴 수 있는, 자, 호르몬 있죠, 호르몬. 자, 그럼 이제 보기에 이렇게 한다. 단백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진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자, 모든 호르몬은 단백질로 되어 있다. 맞을까, 틀릴까? 틀린 말이야. 모든 호르몬은 아닙니다. 특히 호르몬 중에서 아까 선생님 예를 잘못 들어서 그런데 남성 호르몬 있지. 남성 호르몬하고 부신 겉질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걔네들은 단백질로 되어 있지 않아. 누구로 되어 있냐면 사실 얘로 되어 있어. 얘 지질.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호르몬, 나머지 호르몬은 다 단백질이 주성분이라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 누구? 남성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하고 부신 겉질 호르몬이라는 게 있거든. 얘네들은 단백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로 되어 있냐면 지질 중에서 스테로이드라는 애로 되어 있어. 스테로이드.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보기에 만약에 모든이란 말 나오면 항상 의심부터 때리고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모든 호르몬이 단백질로 되어 있다 이러면 틀린 말입니다. 알겠니? 대표적으로 얘네들 단백질로 안 되어 있는 지질이라는 애로 되어 있는 호르몬이다 라는 거 꼭 명심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 몸을 구성하자. 그 다음에 또 단백질 두 번째. 자, 아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지. 우리 몸을 이루는 단백질,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도 있지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또 단백질을 얻어 그거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 자,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되죠. 그래서 얼만큼의 에너지를 주냐면 단백질 1g당 4kcal의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된다는 거.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얻은 단백질.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니네 밥을 오지게 굶지. 그럼 살이 빠진 이유가 뭐야?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제 포도당이라는 놈을 가지고 주로 에너지를 만들거든. 근데 밥을 안 먹으면 포도당이 공급이 안 되니까 내 몸에 있는 근육을 가지고 이런 단백질들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에너지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단백질이 줄어드니까 살이 빠지는 거야. 지방도 마찬가지. 어쨌든 그래서 에너지 이만큼 줄 수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또 얘네를 보면 단백질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이 단백질이라 했는데 헤모글로빈이 하는 일이 뭐야? 우리 몸 안에서 산소를 운반하고 이산화탄소라는 거,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애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거든. 자, 단백질. 그리고 뭐 헤모글로빈 외에도 이제 운반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지.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물질을 운반하는 작용을 한다. 단백질이. 운반 작용.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봐봐. 아까 항체 얘기했지. 항체라는 놈이 뭐 하는 애라고? 내 몸에 나한테 안 좋은 게 들어오면 그거 없애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단백질은 내 몸을 지키는 일도 하는 거지. 방어작용도 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방어작용. 방어작용을 한다.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다섯 번째. 자, 물론 이런 애들 제외한 나머지 이제 호르몬이 주로 단백질로 돼 있다 그랬잖아. 호르몬이 하는 일이 뭐야? 내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거든.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뭐 항상성을 조절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아, 여기 또 하나 안 적어준 거 하나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효소들도 다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효소들. 효소. 그러면 이제 이런 항상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리 기능들을 단백질이 조절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효소 하나 빼먹었네. 효소의 주성분도 단백질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이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요거 꼭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다. 단백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핵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 지질 간단하게 언급만 좀 하자면 이 지질이라는 애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 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방이라고 하는 게 지질의 한 종류야.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거든. 인지질. 자, 요건 이제 뒤에 세포에 가서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질 중에서는 인지질이라는 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어? 요건 이제 뒤에 가서 따로 얘기할 거야. 인지질은. 알겠니? 요 뒤에 가서 따로 얘기할 거니까 일단은 지금 이렇게만 그냥 냅두시고. 그럼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자, 핵산이라는 놈 나오죠. 핵산. 그지? 자, 핵산 한번 보자. 핵산. 자, 요건 이제 뒤에 가서 인지질 자세히 얘기한다 그랬다. 핵산. 두 번. 세 번째지, 세 번째. 핵산. 자,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핵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봐. 뭐하고 뭐가 있다고? 자, 핵산이 영어로 뉴클레릭 엑시드거든. 앞 글자를 한 글자씩 따면 NA란 말이야. 핵산이. 그럼 우리가 아는 NA 두 개가 있다니까. 뭐가 있다? DNA, RNA 이렇게 있는 거야. 자, NA가 뉴클레릭 엑시드. 핵산이란 뜻이고 여기서 D는 그래서 디옥시리보 핵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RNA의 R은 리버스라는 리버스. 그지? 선생님 발음이 혀가 굳어서 잘 안 되는데 리가 아니고 R이니까 이거 붙이면 안 되잖아. 리버스. 그지? 구조를 보면 어떤 차이인지 아마 알게 될 거야. 이제 핵산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일단 핵산이란 놈은 단백질도 마찬가지였다만 구성원소가 뭐냐? 얘도 아까 얘기했던 탄소화합물이잖아. 자, 기본적으로 탄소라는 원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수소나 산소나 그 다음에 얘도 질소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이라는 원소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단백질은 구성원소 촌스 이렇게 여러 그랬지. 촌스럽지만 얘는 촌피 이렇게 하면 촌피. 촌피.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도 소위 말하는 이제 고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단위체가 있다 그랬지? 자, 단위체. 핵산이라고 하는 놈은 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분자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작은 분자들이 결합해서 DNA가 되고 RNA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런데
이 뉴클레오타이드도 DNA 뉴클레오타이드, RNA 이렇게 종류가 좀 나뉘어져요. 일단 DNA를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자, 가운데 이렇게 오각형 모양으로 생긴 당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당. 그리고 그 옆에 인산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하나가 결합이 돼 있고요. 자, 인산에 당연히 뭐가 들어있겠어? 인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염기라는 분자가 또 이렇게 붙어 있어. 염기. 이 염기라는 분자 안에 질소가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런데 자, 봐봐. 지금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생긴 분자야. 자, 인산과 당과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는 게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그릴게. 잘 봐. 자, 염기는 실제 이렇게 생긴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자, 만약에 이게 DNA의 뉴클레오타이드고 이게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자.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나눠서 선생님이 써놨겠지. 똑같은 건 굳이 나눌 필요 없는 거잖아. 자, DNA의 요 가운데 있는 당의 이름이 디옥시리보스야. 디옥시리보스. 야, 디옥시리보스여서 DNA인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얘는 가운데 있는 당의 이름이 리보스야. 그래서 리보스의 R을 따서 RNA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르냐면, 여기 염기가 있는데 이 염기가 4종류가 있는 거야. 4종류가. 자, 보세요. 아데닌이란 염기, 줄여서 A라고 쓰고요. 구아닌, 줄여서 G라고 쓰고, 사이토신, 줄여서 C라고 쓰고, 그 다음에 타이민, 줄여서 T라고 써.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 그 4종류 중에 하나가 여기 달려있는 거야. 그런데 RNA 같은 경우도 염기가 4종류야. 자, 마찬가지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똑같거든. 근데 RNA의 경우에는 타이민이라는 염기 대신에 뭐가 있냐면은 유라실이라는 염기가 있어. 유라실. 유라실. 그래서 줄여서 U라고 쓰거든. 요렇게 RNA의 경우에는 이렇게 4종류 중에 하나가 달려 있는 겁니다. 질문할 거야. 잘 대답해봐. 재훈아, 질문할 거야. 잘 대답해봐. 그러면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가 있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염기가 4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여기 달려 있는 거라고. 그럼 DNA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 있는 거냐고. 어? 그지, 4종류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똑같은데 여기에 아데닌이 달려 있느냐, 여기에 구아닌이 달려 있느냐, 여기에 그제? 자, 그러면은 봐. DNA의 뉴클레오 타이드는 몇 종류다? 4종류다. 맞지? 자, 그러면은 예주야,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야? 4종류지. 재윤이 대답해봐. 그러면 헥산의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야? 헥산 이거 다 합친 거거든? 몇 종류야? 8종류라고 해야지. 왜냐하면 야, 똑같이 아데닌이 달려있어도 여기 당의 종류가 무조건 다르잖아. 그럼 종류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구분해서 물어볼 땐 각각 4종류, 4종류라고 해줘야 되지만 그냥 합쳐서 헥산의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 있습니까? 물어본 당이 몇 종류다? 8종류라고 해야 돼. 자, 그럼 연재 질문. 그러면 헥산을 구성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는 총 몇 종류야? 그렇지. 염기가 여기 4종류, 4종류지만 4종류 중에 얘네 셋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헥산을 구성하는 염기는 몇 종류가 있다? 5종류가 있다. 헥산을 구성하는 염기는 몇 종류가 있다? 5종류가 있다고. 5종류. 어?
다섯 종류. 몇 종류? 다섯 종류. 자, 여기 보세요. 혹시 몰라 이거 써줄게. 어떤 애들이 있는 거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는 거지. 혹시 몰라 또 얘기하자면 이 염기가 다섯 종류가 있는데 이걸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누거든. 자, 아데닌하고 구아닌은 거기 실제 구조가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데 고리 모양으로 생긴 애들이 두 개가 붙어 있어. 얘네들은 크기가 그래서 좀 커. 반대로 사이토신이나 타이민이나 유라실은 그냥 그 분자가 약간 고리 하나야. 고리 오각형 모양의 고리 하나로 되어 있거든. 크기가 좀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안 배울 수도 있긴 한데 아데닌하고 구아닌 크기가 큰 염기는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퓨린 계열이라고도 불러. 퓨린 계열. 퓨린 계열 염기는 누구하고 누가 있다? 아데닌, 구아닌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사이토신과 타이민과 유라실은 그냥 고리 하나라 그랬거든. 크기가 작거든. 그래서 얘네들 전체는 통틀어서 피리미딘 계열 염기다 이렇게 불러. 피리미딘 계열. 요거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항상 퓨린 계열과 피리미딘 계열 사이에 결합하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일단 DNA와 RNA를 구성한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런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뭐가 된다고? DNA가 되고 RNA가 되는데 그럼 DNA부터 얘기해 볼게. DNA부터. 자, 필요한 거 다 적었니? 적어라. 아, 참, 연자 너 안경 닦는 거 있냐 지금? 잠깐만 빌려줘. 선생님이 졸지 안경이 두 개가 돼가지고 안경을 잊어먹어가지고 샀거든? 세차하러 갔다가 세차장에서 세차하시는 분이 찾아줬어. 차 밑에 내가 그래서 이 지금 닦는 안경이 되게 비싸게 주고 했거든? 원래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가? 선생님 이 안경을 40만 원을 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잊어먹었어. 잊어먹은 줄 알았지. 그래서 그냥 그 아는 사람한테 가기 너무 멀어서 동네에서 했어. 요거를 한 거야. 최근에 쓰고 다니는 건데 반값이야. 20만 원인 거지. 똑같은 안경인데 얘가 더 비쌀까? 그지? 분명히 아는 사람한테 샀으면 지인 DC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뭐 더 좋은 렌즈일 수도 있겠다만, 그지?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처음에 이거 잊어먹고 되게 우울했었지. 왜냐면 벗으면 보이긴 보여. 근데 흐릿하게 보여서 시력은 좋은데 흐릿하게 보이는 거 있지. 그때 신기하더라고. 시력은 좋대. 근데 난 안 보이거든, 흐릿하게. 이게 도수가 얘보다 좀 세네. 아무튼 다 적었지? 자, 그럼 이제 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이제 결합해가지고 DNA가 되고 RNA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특히 이제 DNA가 어떻게 되느냐? DNA 구조 이제 요 단원에서 사실 이제 구조적인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 DNA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나올 거야. 자, 잘 봐.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이제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결합을 하는데 밑으로 쭉 결합하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 좀 같은 크기로 그려야 되잖아, 이거. 자, 뭐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뉴클레오타이드 밑에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가서 결합하는 거야. 결합할 때 어떻게 결합하냐면 여기 인산이란 부분이라 그랬잖아. 자, 인산이 위아래 당하고 이렇게 이제 결합하는 거야. 이렇게 결합하면서 쭉 계속 밑으로 이어지는 거야. 자, 그럼 뉴클레오타이드가 졸라 많이 결합했어. 그럼 그 결합한 전체 뭐라 부른다고? 졸라 많다. 폴리.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 그래. 그럼 폴리 뉴클레오타이드가 한 가닥이 쭈르르륵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니? 쭈르륵 만들어져. 근데 뒤에 여기 이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란 말이야. 그럼 DNA는 그런 폴리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한 가닥이 있는 거야 지금. 거기 한 가닥이 더 있어 맞은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어. 이런 식으로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응? 자, 이런 식으로 맞은편에도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이 있어. 그래서 D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몇 가닥?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잘 보세요. 여기가 당이고 여기가 인산이잖아.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가닥이 있으니까 지금 바깥쪽으로 당하고 인산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바깥쪽을 향하지. 이걸 우리가 당, 인산, 골격이라고 표현해요. 당인산 골격. 그래서 이 인산이 사실은 약간 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그럼 니네 마이너스 띠는 애들끼리 어때? 서로 밀어내지?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서 어떤 뼈대 역할을 해준다 이런 의미로 이제 당인산 골격이라 하는 거고. 그러면 그때 안쪽으로는 약간 여기 염기잖아, 염기. 요 염기라는 애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든. 근데 그냥 마주보지 않고 얘네끼리도 서로 잡아당기고 있어. 근데 그 잡아당긴 힘이 좀 세서 결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무슨 결합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하거든. 자, 선생님 얘기하지만 항상 어떤 구조가 나올 때 실선으로 돼 있는 부분 다 무슨 결합이다? 공유결합이야. 그리고 니네가 공부할 때 점선이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수소결합이라 생각하면 돼. 요 염기들 사이에는 무슨 결합을 하고 있다? 수소 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잡아당기는 거야, 일종의. 잡아당기는 거. 그래서 이제 안쪽으로 염기들이 마주보면서 수소 결합을 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 봐봐. 근데 이 염기들이 이제 서로 정해진 애들끼리만 잡아당기거든. 아까 선생님 염기가 총 5종류가 있는데 이제 DNA는 4종류일 거 아니야. 여기서는 아데닌하고 티민하고만 서로 잡아당겨. 꼭 기억해. 아데닌하고 티민하고만 서로 잡아당기고요. 구아닌하고 사이토신만 서로 잡아당겨.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염기들의 상보적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해. 상보적 결합. 야, 그럼 여기 봐봐 얘들아. 모든 생물은 다 DNA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한쪽 가닥을 보면 여기 염기가 예를 들어서 A야. 여기가 T야. 여기가 예를 들어 G야. 여기가 T야. 이런 식으로 염기들이 쭉 한쪽에 쭉 있을 거 아니야. 그 염기, 어떤 염기가 어떤 순서로 쭈르륵 달려있는지는 다 생물마다 정해져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염기 서열이라고 합니다. 염기 서열. 알겠어? 자, 그러면 이쪽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가닥의 염기서를 내가 만약에 알아. 그러면 맞은편에 있는 염기서를 알아 몰라? 알 수 있는 거야. 왜? 무조건 정해진 애들하고만 한다 했으니까. 여기가 A면 여기는 무조건 뭐여야 되는 거야? T여야 되는 거야. T면 여기가 무조건 A인 거야. A하고 T끼리만 서로 잡아당긴다니까? 그럼 여기가 G면 여기가 C야. 여기 T니까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염기들끼리 이제 상보적 결합한다라는 걸 이제 과학자들이 이미 밝혀놨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한쪽의 염기 서열을 알면 다른 한쪽의 맞은편의 염기 서열도 당연히 알 수 있다. 근데 잘 보세요. 상보적 결합을 하는데 얘네들끼리 이제 수소 결합이라는 걸 이제 잡아당긴다 그랬잖아. 잡아당긴 힘이 좀 다른 거야. 요거 잘못 표시했다. 요거 선생님 염기 좀 바꿀게요. 이거 바꿀게. 뭐 어차피 바꿔도 똑같은데 여기가 G라고 칠게. 그럼 여기가 C야. 여기 C, G라고 하고 여기는 A, 뭐 T라고 하자. 여기가 C, G라 이런 식으로 할게. 그럼 뭐냐? 잡아당긴 힘이 좀 다르다는 거야. 잡아당긴 힘. 여기 지금 표시해놨지만 G하고 C는 지금 점선 선생님 3개 그려놨지.
A하고 T 사이는 점선. 두 개 그려놨지? 자, A하고 T 사이에는 수소결합이 이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사이에는 수소결합이 3중이거든. 근데 이게 잡아당기는 힘이라 그랬지. 그럼 니네 상식적으로 두 개가 잡아당기는 게 세겠냐? 세 개가 잡아당기는 게 세겠냐?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얘네가 똑바로 있으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은 세 개, 어떤 부분은 두 개가 잡아당겨. 그러니까 세 개가 잡아당기면 잡아당기는 힘이 세다며. 그러니까 그쪽은 좀 틀어지는 거 이렇게. 틀어지는 거. 그래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똑바로 두 가닥이 마주보면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얘네가 점점 이렇게 휘어져 있다고. 그래서 거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두 가닥이 이런 식으로 나선 모양으로 꺾여 있거든. 자, 그래서 D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꼬여 있는 무슨 구조다? 이중 나선 구조를 띈다 이렇게 얘기해. 이중 나선 구조. 알겠네? 이중 나선 구조를 띈다는 거야. 요거 아데닌하고 티민끼리 결합하는데 결합하는 그 수소 결합이 좀 다르다. 얘는 2중, 얘는 3중. 요거 꼭 차이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알겠네? 아데닌하고 타이민은 2중으로 수소 결합,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은 3중으로 수소 결합.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점선은 이제 보통 실제 결합을 이렇게 점선 표시하는 거. 여기서 이제 선 두 개는 2중으로 결합했다는 걸 뜻하는 거고, 이거는 3중으로 결합했다는 걸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소 결합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써놓은 것 뿐이다. 알겠니? 자, 그러면 봐봐. 또 이제 이건 뒤에 가서 배울 건데, 그럼 DNA가 무슨 일을 하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얘네들을 다른 말로 유전 물질이라고도 불러. 이게 뭐냐면은, 야, DNA의 요 염기 서열 안에 유전 정보라는 게 저장돼 있어. 뭐가 저장돼 있다? 그래서 DNA는 뭐를 저장하고 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그 유전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따로 단원이 하나 나오거든. 그때 배울 건데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유전 정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지.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어떤 순서로 결합할지에 대한 정보야. 거기에 저장돼 있는 순서대로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는 거거든. 알겠니?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RNA 같은 경우에는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겠지. 얘네 아까 지웠다면, 그지? 그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결합해. 폴리 뉴클레오타이드가 돼. 그거 한 가닥으로 돼 있어. RNA는. 알겠니? RNA는 그래서 그냥 단일 가닥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쭈르륵 결합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단일 가닥이다 이렇게 표현해. 단일 가닥. 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RNA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 이거 봐봐. DNA가 지금 이렇게 꼬여 있잖아. DNA가 이렇게 꼬여 있고 이제 안쪽 이렇게 염기들이 쭉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 꼬여 있던 DNA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 그랬지? 그럼 이게 이제 필요한 때가 되면 그 꼬여 있는 DNA 두 가닥 이렇게 풀려 이렇게. 그러면 그때 그 염기들하고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자, 아데닌은 여기 타이민이지만 유라시라고도 결합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 봐봐. 오늘의 마지막이야, 마지막. 여기 예를 들어서 염기가 A, 뭐 G, C, 뭐 T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요 맞은편에는 T, C, G, A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만약에 요 부분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 거야. 그럼 그거를 복사의 개념이거든. 복사해주면 RNA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가닥이 풀리잖아? 그러면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얘랑 결합할 수 있는 게 U잖아. U라는 염기를 갖는 RNA 뉴클레오타이드 C, G, A 이런 염기를 갖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와서 결합하면서 RNA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RNA는 DNA로부터 만들어지는 거. 알겠네? 자, 그래서 어쨌든 한 가닥이고요. 그래서 결국 RNA는 그 DNA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어디론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RNA는 뭐 한다?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전달한다. 알겠어? 전달한다. 저장과 전달의 차이 꼭 기억하시고요. 알겠네? DNA는 저장. 얘네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2-3에서 자세히 배우게 되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그때 가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구조적인 것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단백질, 핵산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그다음에 뭐 탄수화물은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언급할 거고 지질은 이제 뒤에 세포 얘기할 때 좀 자세히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